네, 안녕하세요. 이번 현장은 이제 고독사 현장이고요. 지금 세입자가 고독사를 했는데 이제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그런 집안에 이제 정리라든가 청소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급하게 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고요. 일단은 들은 얘기로는 유가족분께서 약간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길해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퍼스에서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한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이견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선택이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현업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깝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특징이나 보이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유추해서 추론할 수는 있잖아. 유가족분께서 약간 거부를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건물주분이 유가족분을 찾으셨고 이제 유가족분에게 집안에 있는 그런 물건 정리라든가 청소 이런 거를 진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가족분은 모두 다 포기했으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얘기가 나왔고, 건물주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례를 아마 안 치르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상속 포기도 했을 것 같고요.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세입자 몇 분이 퇴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피해가 많이 발생된 상황이라 일단 뭐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저희도 한번 올라가서 판단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준비는 해놓을게요. 거주적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 유족분들한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연고가 없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 그렇지. 이 현장이 지금 무연고 사망자잖아.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된 경우지. 그러니까 저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유가족은 있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무연고 사망자는 아니지만 일단 유가족이 아예 거절을 했잖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가 추론하기에는 시신 인수도 거부를 하고 장례도 아마 안 치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는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실질적으로는 유가족 있는 상황이긴 해. 근데 유가족이 모든 걸 다 포기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고 국가에서 그냥 간소하게 장례는 치러주지만 바로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이제 모시게 되는 경우라고 보면. 포기 각서 하신다고. 네네.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그런 흔적을 정리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그러면은 임대인인 건가?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원룸에 보증금이 얼마가 있냐.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보증금이 남아있다 이러면은 이제 건물주분께서는 유가족하고 이제 상의를 하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게 됐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 유가족분들이 이제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하려고 부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아예 다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마 건물주분이 그 비용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야 아마도.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 유가족분이 의뢰를 하시던 건물주분이 의뢰를 하시던 상호간에 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해 나가셔라. 한쪽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뭐 법적인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편인데, 아직 구더기가 있네. 이거 혹시 문틀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문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두운 단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이제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치. 무연고자로 이제 분류가 되면 청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럴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을 가는 경우는 이제 뭐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고, 보증금에서 해결을 하거나 이제 건물주분들이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 현실이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한 보험회사가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그냥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국가 상대로만 지금 보험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대중화가 돼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대리석 부분도 다시. 근데 나는 자동차 관련해서 수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거주지역은 내가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된 거에 일단 첫 번째로 놀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방치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악취가 나는데도 발견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최후의 1인이 없었던 거잖아.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고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치.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보통 고독사 현장은 다 이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연락이 안 닿아서 발견을 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신이 부패가 돼서 압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압취가 집뿐만이 아니라 그런 복도라든가 건물에 이제 풍기게 되고 현관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파리 유충, 그러니까 구더기가 이제 기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옆집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인의 마지막 흔적은 싱크대 앞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보통 이제 사망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인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 지금 이제 뭐 침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복도 쪽에서 돌아가시잖아. 유출할 수가 있는 거야. 약간 아 이분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신체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셨구나.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영상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분도 이제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갈아입은 다음에 저기 작업하는 게 어때요? 왜냐면 지금 이거 쇼파도 이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작업하려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좀 드러내고 문틀을 뜯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청소를 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너무 좁아서 지금 작업이 힘들고. 아, 팔이. 옷 먼저 갈아입으세요. 그 문의전화 받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 그나마 좀 다행이지 문의 전화가. 옷 입고 있었을 때 문의 전화 오면은 진짜 그치. 아 너무 힘들지. 그치. 이 현장은 얼마나 된 현장이야? 이제 아까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파리 유충이 이제 번데기를 분해를 하게 되는데 유충보다는 이제 그 고치가 많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3주 전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고독산 시신을 수습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검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인이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방치가 된 상황이었지. 청소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네가 하니까 나도 이제 따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테이프 감는 이유가 정확히 뭐야? 이제 장갑을 끼고 보호복을 입게 되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가 살이 노출이 되는데 오염물을 그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은 약품을 살포하고 뭐 긁어내고 닦아내고 하다 보면은 오염물이 이렇게 묻어. 근데 만약에 여기 팔목을 이제 보호를 안 하면은 신의 오염물이 여기 묻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갑을 끼고 보호복을 하고 이제 테이핑을 하는 거지. 밤이니까 소음 안 나게 좀 조심히 좀 해주세요. 이거는 소전인 것 같은데? 네, 소변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갑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재산적인 가치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유품을 저희가 찾게 되거든요. 일단 재산적 가치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뭐 기금속이라든가 뭐 현금, 뭐 통장, 도장, 부동산 계약서, 뭐 보험증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유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진, 다이어리, 뭐 편지, 유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찾아낸 다음에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분이 지금 아예 신경을 끈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찾아놓고 당분간은 보관을 해 놓겠지만 만약에 이제 유가족분에게 이제 연락이 안 오면은 폐기 처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세.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뭐 청년층이면은 이제 그런 공부를 한 흔적들, 취업이 장기가 안 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그런 우울증, 그런 것과 관련된 그 진단서 같은 것들, 지금 여기 현장처럼 이제 40, 50대 그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술병 아니면은 또한 질병으로 인한 약봉지들, 보통 이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 편이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질병을 가지고 계셨거든. 당뇨병 때문에 좀 그런 사회생활이 좀 힘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거동조차도 좀 어려우신 것 같았어. 근데 당뇨병이 있으면은 합병증의 문제 때문에 이제 술, 담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술병과 담배,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약봉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 질병으로 인해서 몸도 아픈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신변비관을 해서 자포자기 상태로 좀 지내신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지. 지금 이제 식물들이 있거나 지금 저기 막 병에 소변이 담겨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몸이 아파서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어떠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생활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 생활이 좀 안 되지 않았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붙박이장에 있는 옷들은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유 놓인 것도 되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이러신 게 아니고 그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약을 진짜 많이 드셨네요. 진통제, 위산, 동맥 폐색증, 근이완제. 달력 같은 경우도 이때 멈춰 있네. 지금 4개월 전 건데. 진짜 거동이 불편하지. 이거 자동으로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인데 다 돼 있는 거 보니까 누워서 다 이렇게 작동을 하셨던 것 같아. 모두 스위치마다 되는 거. 화장실 가기조차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현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너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옷장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 유품을 수습할 때 속옷을 정리해 놓는다던가 정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했거든.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신 성격이셨고, 페트병에 이제 그런 소변이 좀 가득가득 차 있었거든. 화장실조차 가는 것도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 단 그 1m조차도 이제 못 갈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이 나이대하고 청년층이 제일 많거든, 고독사가. 그러니까 20, 30대하고 40, 50대. 그냥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고독사 하면은 이제 그런 독거노인의 고독사, 뭐 쪽방촌 고독사,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고독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발생이 되지 않고 있거든. 지금처럼 이런 40, 50대의 고독사, 그 다음에 청년층의 고독사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더덥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니면은 적어도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고독사의 정의가 뭐야? 기준이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법적이라든가 한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이제 임종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누구도 있지 않아서 이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를 이제 고독사로 보고 있긴 한데, 이제 형사사건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사망 후 72시간이 방치돼서 발견이 되면 그걸 고독사로 봐. 근데 이제 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막 혼자 외롭게 살아오다가 뭐 우울증 때문에 아니면 뭐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고독사로 볼 수는 있겠지. 왜냐면 임종 당시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가족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뭐 이성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가 채무관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고독사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애매해. 여기 그 부동산 계약서하고 찾아놨거든요. 네. 이렇게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의심을 받고 막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 그치. 현장의 오염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 그 대신 안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금반지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좀 찾아주십시오. 아니면 현금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뭐 만약에 금반지가 3개 있다고 하는데 금반지가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애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의심을 살 수도 있고 의심 받는 것 같고 솔직히 또 기분도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요새는 아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 오염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다 제거를 해 놓을 테니까 보호복하고 방독면을 쓰시고 현장에 들어오십시오. 먼저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애당초 그냥 방독면 쓰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를 못 믿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해 사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이 특수 청소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악취를 맡아본 사람은 알아. 이 악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제 몸이 배잖아. 잘 없어지질 않거든. 감소하고라도 이제 이렇게 특수 청소를 하는데 이 품에 관련돼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면은 야, 보통 이 정도 현장이면은 청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고 지금 보이는 저런 이제 시신의 오염물이 장판을 지나서 콘크리트 스며 들어간 상황이었거든. 보통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2주, 길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잡아야 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냥 대충 물건 빼고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부패 악취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이 이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철거와 공사가 필요해. 그냥 공사를 하는 건 집을 만드는 거네 다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신축인 상태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상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작업이 거의 뭐 소정 조치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고독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부패 악취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집안에서 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가 좀 계속 심해진다. 이러면 일단 고독사를 의심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 저기 지금 천장 쪽에 보시면은 파리가 있는데 저게 지금 멀리 있어서 잘 구분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지파리와는 달리 파리 크기가 좀 크거든요. 이제 그런 파리가 좀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지금 시신이 부패 중이구나라고 이제 의심을 하셔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지체 없이 건물주분에게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하기를 악취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 악취에 대해서 가늠을 못 하시잖아. 사람마다 이제 주관적이라서 누구는 뭐 간장이라든가 된장 냄새가 난다,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 똥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옆집에 뭔가 좀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현관문 밖으로 그런 구더기가 기어 나온다든가 내 방 창문에 이제 파리가 막 꼬인다든가 뭐랄까 좀 처음 보는 파리, 덩치가 큰 파리가 이렇게 집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러면 이제 고독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 사실 이미 집 밖으로 악취가 나간다는 거는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를 할 게 아니고 좀 의심이 된다 싶으면 바로 그냥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독사가 노인에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되거든. 성인이라면.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즉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나는 괜찮은데? 나는 건강한데? 나는 고독사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할지 모르거든.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채무관계, 이혼, 별거로 인한 뭐 가족관계 단절 다양한 이유가 있지. 그러면은 좀 이런 고독사를 좀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
노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거든. 복지단체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뭐 도시락을 갖다 준다든가 또 집 위에다가 이렇게 동작 감지기를 설치를 해놓는데, 그래서 만약에 몇 시간 동안 동작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지자체에 울린다고 하더라고, 경보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출동을 해서 또 확인을 하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처럼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런 사업이 전무해. 아무것도 없어. 물론 이제 지금 뭐 하나둘씩 시행을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진 않거든. 우리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다라면 다른 나라의 그런 사례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 영상이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지. 이제 내가 10년 전에 이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고독사라는 단어를 아무도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나 알고 계시지, 이런 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몰랐어. 근데 이제 고독사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생소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고, 이제 어떠한 죽음인지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단 말이야. 고독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고독사 현장 최전방에서 일하실 때 겪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사례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치. 어,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 이제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이 됐는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 특히 뭐 지자체라든가 복지단체 쪽에서 사례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영상 사례를 통해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고독사라든가 중장년층의 고독사라든가 이런 연령층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만들어 나갈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지.